우리 진도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 건데, 패거나 군대 후임. 군대 후임. 진도 사연. 군대 후임 기억에 남는 후임이 있으세요? 네, 전 있죠. 군대 후임 중에 좀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죠, 그 연애사병 나오셨으니까. 네, 어떤 그 인성형. 인성이 형이 후임이셨어요? 저랑도 좀 많이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도요. 형이랑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군 생활을 잠시 같이 했었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후임이 이제 인성이 형님. 아무래도 근데 인성이 형님은 그렇게 생각나는 선임이 아니었나 봐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포지션이 이제 저도 군악대 출신이니까 제가 그 사회자 역할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성이 형이 제 다음 이 사회자 그거였었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인수인계를 했었던 사이예요. 그래서 부사수. 네, 막역하죠. 네. 근데도 생각이 안 나는 선임이었다면 친해. 정말 기계적인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고. 친해. 아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군대니까 아무래도 그 대본을 주지 않아요. 큐시트만 주고 뭐 다음에 이렇게 곡만 주고 그 사이를 이제 제가 다 채웠어야 됐는데 인성이 형이 딱 들어오고 나서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대본이 지어지기 시작. 네, 대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사회자는 그걸 보고 이렇게 잘 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시스템이 좋아지는 게 참 좋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형님이 그렇게 던져줬어도 잘 소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되지 않았을까. 잘 소화하지 말걸. 네, 위로 한마디 해봅니다. 그렇구나. 저는 기억나는 후임들이 많아요. 왜죠? 저는 이제 그 거의 자꾸 신고받아서? 아니요. 그런 거 저는 후임들을 괴롭히진 않았어요. 아하. 오히려 후임들이 저를 많이 챙겨줬죠. 군대에서는 이제 많은 일들, 뭐 비하인드가 있지만 항상 저는 그 앞서 나가는 리더였기 때문에 후임들이 참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죠. 네. 제가 듣기론 머리를 항상 밀어줬다. 선임으로. 아니 그 군대에서는 이발병이라는 시스템인데 이 이발병을 6개월을 하면은 포상휴가를 주고 다음 차례한테 넘어가는데 제가 받았어요. 제가 상병 때 이제 내가 포상휴가를 위해서 이발병을 하겠다라고 하고 후임들이 왔어요. 한 번 밀었죠. 그러니까 행정보호관이 딱 지나가면서 역시 잘하는구만 이러고 갔어요. 그때부터 저희 1소대는 거의 이제 소림사였죠. 그리고 나서 제 다음에 물려받기로 한 후임이 윤신 선배님, 제가 1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애들이 긋고 말리더라고요. 아니라고. 지금 이등병이 이제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동생들이 좀 많이 챙겨줬어요. 전역하고 나서도 동생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정말로 뭐 저희 동네까지 와가지고 술도 같이 먹고 했는데 이제 또 삶이 바쁘다 보니까 또 연락이 다 끊기긴 했는데 저는 동생들이 이제 연락하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인가 또 제 후임이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사회도 봐주고 연락이 돼가지고 꼭 윤신 선배님이 나오셔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사회만 보고 또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좋은 선임이었죠. 옆에서 누가 해줬으면 참 좋은 얘기인데 본인 입으로 하기에는. 근데 저는 더 많은 에피소드를 알고 있어서 시원이 형 걸 하도 많이 들어서. 그죠. 네. 근데 저도 있습니다. 군대 후임? 아니요, 저는 후임이 없죠. 동기. 동기 맞죠? 저만 기억할 겁니다. 환희 씨. 같은 내무반을 썼는데 같이 입대해서 훈련소를 저만 기억합니다. 그 플라이 더 스카이. 네, 같이 이제 입대했는데 같은 내무반이었어요. 나도 동기 중에 연예인 없었나? 제가 연예인이었죠.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군인 시절에 겪었던 괴담들은 굉장히 많이 풀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 한 개를 따로 빼야 돼요. 맞죠. 근데 이제 현실 공포는 또 다르죠. 맞아요. 저는 제 동기가 권총을 잊어먹었어요. 권총을 어떻게 갖고 이등병 때. 있었어? 저희는 그 K5.
수색되는 네네네. 그 자기 권총이 있어요. 네네. 병도.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고 혹한기를 바로 나갔어요. 그냥 딱 전입하자마자 다음 날에 혹한기 배정이 돼서 갔는데 동기가 이제 병사는 홀스타이가 이제 가슴팍이 있는데 중대장님들은 여기 허리에다 차잖아요. 저희가 홀스타이를 차고 자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잘 때 이게 막 고철이다 보니까 이게 막 움직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또 그 겨울 때는 혹한기 훈련이다 보니까 또 엄청 껴입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갔는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몰라요. 느낌이 안 나는구나. 네, 없어졌어요. 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수색대가. 중대장 와가지고 야 빨리 찾아 막 소리 지르고 막 저희는 막 그 텐트를 겨우 쳤잖아요. 다시 다 까면서 하고 막 하는데 막 없어요. 어디서 찾았냐? 전차 안에서 찾았죠. 이 새끼가 뺑기 부린다고 이거 전차에다가 딱 이렇게 놨던데 올려놓은 거예요. 운전하는 습관으로 이렇게 딱 빼가지고 놨는데 이게 구르고 굴러서 전차가 소리가 엄청 커요. 꽝 하니까 예, 안 들리는 상태에서 이게 타당타당 하면 날아간 거를 겨우 찾았죠.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죠. 걔 영창 갈 뻔했죠. 운전하다 휴대폰 옆에 내려놓는 것처럼. 그죠. 어찌나 아찔했는지. 와 너무 끔찍하다. 더군다나 이제 그 혹한기 훈련이라 그러면은 또 다른 대대들도 다 많잖아요. 대대장님이 그 쉬쉬하면서 겨우 찾았던 거 수습. 아찔하죠. 자 그래요. 우리 그 진또의 군대 후임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번 들어볼 건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독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군대 후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군대에서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미루다 군 입대를 29에 하였습니다. 늦은 입대라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운 좋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무사히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이들 중 제 아들 군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후임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후임들 중에서도 유난히 묵묵하던 친구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정도라 제 동기들도 유난히 이 친구를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말수가 적을 뿐이지 행동은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해서 다들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한 A가 제게는 곧잘 말을 걸어오거나 질문을 하곤 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고 아버지 군번이라 편하게 느꼈나 봅니다. 어느 날 같이 심야 근무를 하는데 A가 제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김성명님 혹시 귀신 믿으십니까? 아무리 평소에 말 없는 친구라도 야간 근무에 무서운 얘기는 역시 빠질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니 A도 어리긴 어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을 A가 이어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집안이 무당 집안이라 제가 좀 신기가 있지 말입니다. A 말로는 자신이 귀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안 대대로요. 에이 임마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꽤 있지 말입니다. 계속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늘 봐와서 이제 익숙하다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느닷없이 제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딱히 답할 말이 없어 그래? 어려서부터 마음고생 좀 했겠네 하고 다시 하던 일을 하였죠. 제가 딱히 반응이 없어서 그런지 A도 다시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A의 성격이나 인품을 생각하며 딱히 거짓말을 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도 무언가에 크게 놀라거나 반응하는 편이 아니었죠. 우린 잠시 어색하게 아무 말 없이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A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제게 다시 말을 걸더군요. 혹시 아버님이 많이 아프십니까? 응? 뭐? 아버님이 김상병님께 많이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아까운 청춘 다 빼앗았다고. 저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오랜 병환 끝에 돌아가신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 휴가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건너면 안 되지 말입니다. 휴가는 아직도 까마득히 멀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러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희한하게 A가 하는 말에는 따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당에게 신점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본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더군요. 제가 의심이 많은 성격인데도 A가 하는 말에는 묘하게 설득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날 이후로 별다른 대화가 오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신기하게도 한 선임과 제 휴가 날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정이 없던 긴 휴가를 나가게 되었죠. 자연스레 A가 제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일은 안 맞아도 나쁜 일은 맞는다고 하던가요? 그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식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곳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피해서 돌아가다 보니 생각보다 더 집에 늦게 도착하였죠. 아무 일 없이 잘 도착했으니 됐다 생각하며 그날은 오래간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며칠 아무 탈 없이 지내다 보니 A가 해준 말이 슬슬 뇌리에서 잊혀지더군요. 몇 없는 동네 친구들과 한잔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예전에는 만나면 여자친구 이야기, 해외 축구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나이를 먹은 탓일까요? 어느덧 미생의 삶에 대한 한탄과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한 부정적인 대화만 나누다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친구 녀석들은 모두 취업도 하고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이에 껴서 뭐라 꺼낼 말이 없더군요. 반가운 얼굴들인데도 술만 홀짝이다 왔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잃은 것 하나 없다니 급격히 우울해지더군요. 친구들을 모두 택시 태워 보내고 전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깰 겸 그냥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닥만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번화가를 벗어나니 어느덧 길에 저 혼자더군요.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고 정말 이상할 만치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문보다 후문에서 더 가까워 좀 외지지만 후문 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후문 쪽 신호등 모두 주황 경고 신호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구실을 못하고 차는 별로 없어서였을까요? 평소 길 건너때면 꼭 고개를 돌려가며 좌우 확인을 하고 건너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건넜습니다. 정말 잠시도 멈추지 않고 쭉 걸었어요. 그렇게 횡단보도를 반쯤 건넜을까? 순간 번뜩 진심으로 머릿속에서 번개친 것처럼 A 목소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 휴가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건너면 안 되지 말입니다. 얼른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어요. 어쩐지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뒤돌아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차 한 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타났는지 타이어 긁히는 소리를 내며 제 등 뒤로 부앙 지나가더군요. 제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릴 정도의 속도였어요.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차가 지나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밟은 것인지 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멀어졌더군요. 먼 거리에서 봐도 불안하게 차선을 넘나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 차량 같았어요. 만약 내가 뒤돌지 않고 계속 걸었다면 그 생각이 들자 술이 확 깨더군요. 인도로 올라와 전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어요.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전 A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네 덕분에 살았다 말하자 A가 놀라는 기색 없이 제게 말하더군요. 김상병님이 조심하신 덕분입니다. 제 덕이 아닙니다. 큰 사고는 넘겼지만 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이라도 따는 게 어떻습니까? 급차할 때도 따본 적 없는 손을 전 이날 처음으로 체하지도 않았는데 땄습니다. 검붉은 피를 보며 내가 왜 A가 하는 말에 이토록 순순히 따르고 있나 싶기도 했지만 제 뒤를 무섭게 지나쳤던 차를 떠올리며 이까지쯤이야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군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모든 훈련이 취소된 날이었죠. 누워 책을 읽고 있는데 혼자 바쁘게 돌아다니던 A가 제게 쓱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김 병장님, 판초우유 챙겨 드셔야 합니다. 훈련도 없는데 무슨 우위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동안 A에게 별다른 특이점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A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전 바로 느꼈습니다. 아, 오늘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하고요. 큰일이냐? 아마도 그럴 것 같지 말입니다. 무슨 일인데?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행인 건지 아닌지 늦은 오후 시간까지 아무 일도 없더군요.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는 것처럼 A도 잘못 보는 날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기 전 중대장이 저와 병사 몇 명을 조용히 불러내었습니다. 순간 A와 눈이 마주친 전 속으로 아,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은 계속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간단한 장비만 챙겨 부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심하진 않았지만 세차게 내린 폭우로 인해 오전에 산사태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아직 위험 요소가 있으니 비가 그치고 날이 밝고 나서야 부대 전원이 투입돼 작업을 했을 텐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희가 군용 차량에서 내리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군요. 둘러보니 경찰과 국가수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아, 말년에 이게 뭔 꼴이냐. 젠장 정말 시체 보는 거 아니겠지?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산사태로 한 노부부가 살던 집 창고가 흙에 묻혔는데 그 흙더미 안에서 백골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산사태에 놀라 급히 대피하려던 할아버지 눈에 꼭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처럼 사람의 허벅지뼈로 보이는 것이 트럭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고. 너무 놀랐지만 일단 할머니와 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후 신고를 하셨다더군요. 결론은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사람의 뼈조각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이 젖어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죠. 막막함에 한숨을 푹 쉬는데 제 옆에 서 있던 A가 속삭였습니다. 두 분이십니다. 시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말고 차라리 뼈 위치나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시.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할 틈도 없이 질척한 땅을 더듬어 가며 한참을 수색하였습니다. 날이 밝고도 오랜 시간 흘렀던 것 같아요. 작은 뼈 조각들을 찾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찾아 거의 온전한 사람 형태의 유해를 두고 거두었습니다. 저희는 짧은 묵념을 한 후 부대로 복귀하였어요. 후에 전해 듣기로는 부모의 재산을 노린 아들이 범인이었대요.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자식 얘기를 듣고 있자니 귀신이 대체 보고 무섭고 두렵나 싶어요. 저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도 A와 종종 연락을 하고 만나기는 하나 거리가 멀어 자주는 못 봅니다. 결국 집안 내력을 이어 이 녀석도 무당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조잘조잘 말하더니 이제 오히려 말하지 않더군요. 뭐 저도 사실 묻지는 않습니다. 이미 후임 녀석에게 목숨을 한번 비쳤으니 살아가며 갚아야죠. 조만간 약속을 잡아 맛있는 저녁을 사야겠네요. 제가 이런 넋두리 같은 사연을 보낸 것도 녀석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쩐지 듭니다. 몰라요. 뭐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그건 다른 영역이죠. 아니 근데 구독자면은 알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 후임은 왜 신호등 없는 곳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정말 집안의 내력이고 어느 정도의 좀 그 신기라고 하죠. 자기도 모르게 얼핏 봤다며. 그래서 그 사고를 미리 예측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뭔가를 느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아무튼 뭐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무속인 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뭐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이제 너는 물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조심해라. 뒤통수.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밤길 조심해라. 네, 그것도 예. 그럼 무당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없으시나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 얘기하세요. 무당 조심해라. 무당. 마귀다. 마귀다. 모든 무당이 마귀는 네, 그렇습니다. 뭐 종교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건 아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또 진또 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해요. 네, 그렇게. 어머니께서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아요. 왜냐면 아들이 또 이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당 조심해라, 무당 조심해라 했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여기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것도 좀 놀자죠. 네. 혹은 어머니께서 미래를 보시고 이 무당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살짝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무당이 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아무튼 그 사람은 아직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ING니까 군대에서 귀신 목격담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거의 확정하고 있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귀신 목격담이 많은 이유는 사실 막 그렇게 좀 다 모여있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예요. 맞죠. 그런 것도 있죠. 네. 근데 정말로 많은 직업군들과 많은 집안, 다른 집안의 유형들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랜덤으로. 네, 거기에는 정말 이제 뭐 허풍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허세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은 군대라는 데가 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지만 그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 위한 장소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산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거의. 꼭 이제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충분히 그리고 밤에도 돌아다니고 또 근무 경계 쓰고. 느낌이 다르구나. 저는 대도시에만 있어봐가지고. 저희는 고립돼 있죠.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여기서 타령을 하면 내가 저 산을 넘으면 뭐가 나올 것 같냐? 산이요. 그 산을 넘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말고 옆으로 가면 산이요. 그러니까 강원도다 보니까 산 건너 산. 좌측을 봐도 산이고 우측을 봐도 산이고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다. 그 산을 건너가면 산이고 또 건너가면 산이다. 산. 정말 강원도는 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진또의 사연을 잘 들어봤는데 후임은 그 귀신 보는 후임이 시체가 두구인 거를 알아챘을 때 또 어떤 느낌이셨어요? 알아챘을 때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게 이제 확실하게 보이기 네. 시작하고 귀신을 봐서 두구인 걸 알아챈 게 아니라 이제 확 오는군요. 네, 왜냐면 이제 그쪽에 봤을 때 어쨌든 혼들은 그 근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중에 보면은 이제 아까 첫 번째 물어봤던 거, 왜 신호등 없는 곳을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 보거나 느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때 이 후임은요 읽고 있던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피 한번 보시죠 했던 말도 이미 자기는 다 읽어냈기 때문에 피는 언젠가 본다, 미리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서 이제 시체 두구인 것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이제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피를 안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피를 보게 되겠죠. 더 크게. 그렇죠. 오늘 이렇게 준비한 사연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또 진또랑 같이 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또 어떤 무속적인 해석 같은 거를 바로바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너무 재밌어. 이 부분에서는 저도 인정입니다. 참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또 오래간만에 사실 작가님한테 극구 반대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녹화 시간 길어진다고. 진돈 나 이거 다른 해결책은 없냐 했더니 그래도 작가님께서는 아직 진또님을 그래도 오늘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풀영상 올라갑니다. 헐. 윤시현의 공부라디오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언제나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야기들 중 가장 미스테리했거나 가장 무섭거나 가장 섬뜩했거나 가장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를 적어서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윤시현의 공부라디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